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체크포인트 알아보고요. 3월을 시작할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추천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 그리고 ISS의 박수범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 하루 만에 다시금 또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AI와 관련해서 테마주가 형성돼 있기는 하지만 미증시보다는 조금은 약한 느낌인데요. 과연 우리 증시도 AI 시대 어떻게 더 준비를 해봐야 될지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박수범 이사님. 네, 지금 현재 AI에 대한 관심도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애플에서 애플카를 포기하고, 저 AI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분위기를 좀 형성했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 메타의 이제 저커버그가 국내에 이제 오면서 삼성전자랑 또 AI 칩에 대한 관련 내용들, 정확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AI 관련된 칩에 대한 내용들이 오고 갔다라는 추측성 기사들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LG전자와 이제 여러 가지 XR 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AI에 대한 관심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점점 뜨거워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닷컴 버블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의심의 눈초리로 좀 바라보기도 했었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또, 멀티플이 좀 형성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었던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이제 단기적인 이제 호재와 약간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진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자 중에서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얘기하길 AI는 거품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AI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그 시장 분위기에 맞는 그에 맞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좀 지지부진했어요.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주가 상승 흐름 좀 기대해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좀 그나마 크게 움직인 종목이 한미반도체가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 정도 이제 TC 본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들의 움직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까지 패키징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전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부터 시작해서, 식각, 그리고 노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전공정에 대한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주가 또한 올라갔다는 거죠. 그 분위기를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번 주도 전공정을 비롯해서 후공정까지 전반적인 주가 움직임들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셨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후공정 쪽에 종목군들이 더 강했다면은 지난주 후반부터 훈풍이 불기 시작한 전공정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연속성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전공정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PSK 같은 경우에도 네, 잠시만요. 네. 머니갈 PS도 상당히 좀 많이 강하게 그동안에 사실 이 관련된 종목군들 대비로 상당히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 강하게 움직임 나타냈고 PSK도 비슷하게 네, 맞습니다. 주목받았었죠. 네. P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움직임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13%나 급등을 했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면서 그동안 좀 보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에서 좀 소외된 분위기였는데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세정 장비로 좀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드라이 스트리빙 장비라고 세계 1위를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판매량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눈여겨보면서 만에 하나 오늘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하나의 또 조정 줄 때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 맞이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꾸준히 좀 가져가자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원전 쪽입니다. 이 정부 쪽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예, 정부가 소형 원전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SMR 규제 연구 추진단을 설립해서 내년 말에 세부 시행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반 학교 부지 정도만 학교 부지 정도의 공간만이 있으면은 산업단지와 도시 외곽에도 설치 가능하게끔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SMR의 안전성이 높아가지고 규제 완화로 방향을 좀 선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이 먼저 SMR 규제를 먼저 완화했기 때문에 설치 기준을 미국 기준으로 좀 벤치마킹하고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G2파워, 우진엔테, 그 다음에 부품업체인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계속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거기서 지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또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2파워도 한번 보시면요. G2파워도 지금 박스권에서,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SMR 규제가 완화가 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주가 보시면은 크게는 못 올랐어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또 훈풍이 불 것이다.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강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권을 두시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더 빠지지는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단기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박수호 이사님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그럼 단기 상승 지속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강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려감도 많았었고요. 거품이 좀 많이 낀 거 아니냐라고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최근에 국내 증권사들의 움직임들도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많이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KB증권도 마찬가지고, 다월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의 최근에 전방 산업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작년 하반기까지 지금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자로 지금 전환되는 흐름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도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증권사들도 이제는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이루어진 건 하나의 성장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통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달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앨범알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앨범알 같은 경우도 계속 주가가 좀 내려오는 분위기였어요. 주가가 계속 내려오는 분위기였고, 최근 들어 좀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5일선도 터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큰 강한 매일매일 강한 흐름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2%, 3%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 정도로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주들보다는 에코프로 쪽 그룹주들이 주가 움직임들이 더 좋습니다. 움직임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먼저 순매수를 좀 강하게 가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에코프로와 같은 대표적인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긍정적이라면 당연히 관련 종목들의 소재 쪽의 움직임들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꿈과 희망을 얘기하면서도 이제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보여주고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이제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는 실적적으로도 이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점은 우리가 좀 기대해 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많이 고생하셨죠. 이제는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증시에서도 리튬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뚜렷하고요. 우리 증시 관련주들도 지난주에는 분위기 좋았었죠. 리튬주들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 소부장까지 훈풍이 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볼 키워드는 바로 에어택시입니다. 말 그대로 이 택시이긴 택시인데요. 거의 헬리콥터 같이 생긴 겁니다. UAM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상용화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한 8월 정도 즈음에 좀 운행이 될 거라고 하고요. 시범운행에서는 상당히 좀 합격점을 받은 상황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UAM 종목군들도 있죠. 반응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사실 택시라고는 하는데 이 택시비 엄두 때문에 안 나서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테고, 과연 이 기술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내년에는 도심항공 에어 모빌리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내년 말에 상용화를 시작해서 23년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 고흥에서 1단계 실증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도심권에서 첫 실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교통 혼잡과 도시 집중 현상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하늘을 통한 이동 수요는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UAM 같은 경우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대형주로는 하나시스템, SK텔레콤, 그다음에 KT 이런 컨소시엄에 참가한 기업들 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로는 JCN 시스템, 베셀 이런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하나시스템부터 먼저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좀 단기 반등 찍고 좀 올라오는 추세인데 이런 쪽으로도 같이 추세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 워낙 대형주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저밸류 그런 쪽에서 수혜를 입어가지고 주가 좀 많이 상승했고요. KT도 마찬가지입니다. KT도 마찬가지인데 컨소시엄에 참가하기로 한 만큼 이쪽으로 관련주로 엮어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로는 JCN 시스템 좀 보시면은 예전에 이런 관련 테마로 주가 한동안 좀 급등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횡보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좀 한번 보고 일단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8월부터는 수도권 내에서, 그리고 내년부터 상용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좀 모아 나가는 게 가능할지, 아니면 뉴스가 나왔으니까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할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상용화가 되려면 2030년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좀 먼 미래이기는 하고, 그때 이슈 나올 때마다 주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트레이딩 권역으로는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나올 때마다 좀 짧게 대응 전략, 이 투자 아이디어로만 좀 삼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원 비사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가져나왔고요.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고, 수급도 또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들 쪽에서 이틀 연속으로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일단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에코프로 지금 현재
61만 8천 원 정도의 주가가 지난주에 종가를 형성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보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추세적인 움직임들, 추세적인 변화 한번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지금 70만 원을 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0만 원,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동시효과 구간 접어들지 않아가지고요. 전일 종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5%나 올랐습니다. 61만 8천 원이 지난 종가인데 이때 이하에서 시초가 이하에서 좀 사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 동시효과 때부터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구간은 기억하기 쉽도록 목표 주가는 70, 손절 라인 50 이렇게 해서 잡아드렸으니까요. 에코프로 오늘의 추천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지금 뭐 오피스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최근에 AI 관련 수혜주로 상당히 주가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원디바이스 AI 오피스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와 생성형 AI 협업으로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금요일 날에 상당히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나 뭐 추세가 괜찮은 만큼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7,900원에서 8,000원 정도 그 사이 범위 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6,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시간을 거울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시초가가 말씀해주신 구간에 닿지 않으면은 그냥 좀 놔줘야 되는 거겠죠? 예, 시간에서 지금 1% 정도밖에 상승 안 했으니까 지금 8,020원에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7,900원에서 8,000원 밴드 제시해드렸으니까 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지난주에도 상당히 좀 강하게 부스터를 받은 모습입니다. 앞서서 업스테이지 관련된 종목으로도 함께 좀 분류되고 있는데요. 짧게 좀 접근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에코프로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두 종목까지 알려드렸습니다.